트레이딩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대부분 22 아니면 11.5 이 두 가지 설정을 사용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숫자 조합이 단순히 그냥 설정값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렌즈라는 점,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더 즐겨 쓰시나요? 20.2 아니면 10.5? 아마 그냥 익숙해서 혹은 남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쓰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시장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작은 숫자 차이 뒤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왜 이 두 설정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 두 설정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숫자 몇 개 다른 거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는 시장의 거대한 숲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숲속의 나무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정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트레이딩 전략과 결과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조부터 알아야겠죠?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핵심 요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볼린저 밴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운데에 이동평균선이 길처럼 쭉 지나가고요. 그 위아래로 선이 하나씩 더 있죠. 이 위아래 선이 바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린 건데,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기간, 알파벳 N으로 표시되는 값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가운데 중심선, 즉 이동평균선을 계산할 때 며칠치의 가격 데이터를 쓸 거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값이 20이면 지난 2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 내서 중심선을 긋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표준 편차 배수, K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가 밴드의 폭, 그러니까 위아래 선이 중심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를 결정해요. 개발자인 존 볼린저가 추천한 기본값 2는 통계적으로 가격 움직임의 약 95%를 이 밴드 안에 담아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이 밴드의 폭이 시장의 변동성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두 가지 설정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망원경과 돋보기입니다. 이 두 도구의 차이점만 딱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22 설정은 더 긴 기간의 데이터를 쓰고 밴드 폭도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작은 가격 움직임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좀 느긋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추세를 길게 보고 투자하는 스윙 트레이딩이 아주 딱이죠. 반면에 11.5 설정은 어때요? 기간도 짧고 밴드폭도 좁으니까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밴드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단타나 스캘핑처럼 아주 빠른 승부를 봐야 할 때 최적화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202 설정은 멀리 있는 숲 전체를 조망하는 망원경이에요. 장기적인 추세, 즉 큰 그림을 보는 데 쓰는 거죠. 자잘한 움직임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반면에 11.5 설정은 돋보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의 미세한 떨림까지 잡아내듯이 단기적인 가격에 아주 작은 변화를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론은 잊지 마고요. 이제 이 망원경과 돋보기를 가지고 실전에서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바로 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망원경, 즉 202 설정의 대표적인 필살기입니다. 변동성이 아주 낮은 조용한 구간이 지난 뒤에 터져나오는 거대한 추세의 시작점을 잡아내는 스퀴즈 앤 브레이크아웃 전략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폭풍 전의 고요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밴드 폭이 확 좁아진 스퀴즈 구간을 찾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용수철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에너지를 음축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음축된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한쪽 방향으로 폭발하는 순간, 즉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폭발 방향을 따라서 올라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새로운 거대 추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다음은 돋보기 11.5 설정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 설정은 작고 빠른 가격의 되돌림 현상을 이용해서 짧게 수익을 내는
단기 바운스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고무줄 원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 가격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서 아래쪽 밴드에 탁 닿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과매도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둘째, 늘어난 고무줄이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격이 평균값인 중심선으로 다시 바운스할 걸 예상하고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지점인 중심선에 닿으면 더 욕심내지 않고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인 평균 회귀 전략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멀리 보는 망원경과 가까이 보는 돋보기. 과연 어떤 도구가 여러분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더 잘 맞는 궁합일까요? 정답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큰 추세를 따라서 길게 투자하는 스윙 트레이더라면 당연히 숲을 보는 망원경 20.2가 정답이겠죠. 반대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 트레이더라면 잎사귀를 보는 돋보기 10.15가 훨씬 유리할 바입니다.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해요. 시장이 막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릴 땐 폭이 넓은 망원경이 안정적일 수 있고, 시장이 아주 잔잔하게 움직일 땐 폭이 좁은 돋보기가 작은 기회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완벽한 도구, 맞는 칼 같은 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도구가 나의 스타일에 맞는지를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꺼내 쓰는 지혜겠죠. 볼린저 밴드는 정말 훌륭한 도구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망원경이나 돋보기와 함께 사용할 다음 파트너, 그 보조지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